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고의 여파로 보안주가 동반 강세입니다. 한삭은 장 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고 모니터랩, 센즈랩 등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SK텔레콤은 앞서 19일 오후 11시께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정보 탈취된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 메시지 데이터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면세점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텔 신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내점 경쟁 완화와 함께 면세점 업황이 최악을 지났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공항 임차료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회사 측이 국내외 공항 측과 협상 중으로 2에서 3분기 중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첫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에 강세입니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컨테이너 운반선 두 척을 5,619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 운반선을 수주한 것은 처음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LNG 운반선 1척, 셔틀탱커 9척 등 총 18척, 26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올해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연간 목표 98억 달러의 2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CNS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강세입니다. 이날 LG CNS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1조 2,11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44.3% 늘어난 789억 원이었습니다. LG CNS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매출은 2018년부터 8년 연속 쭉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장 월요일도 주식 성공백서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1% 상승하면서 2,54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전의 상승폭을 살짝은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하락 중인데요. 7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살펴보면 SKT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안과 유심 관련된 업종들이 선두를 지켜주고 있고요. 이 이슈 이외에는 AI, 일회용품 규제,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그 노하우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한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바라보니까 코스피는 상승 중이긴 하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데요. 네. 이런 점들이 이슈들은 살짝씩 있지만 상승해주는 재료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1분기 국내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하면서 약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횡보 흐름이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 그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 시장이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하락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아요. 예. 하락 종목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하락 종목이 한 1,500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종목이 한 9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외국인이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건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제가 요거 항상 볼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는데 항상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끌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없이는 끌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승 방향으로 가면서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조금 환율이 좀 내려오길 바랬는데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는 뭐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에 대한 이런 개발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더더욱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환율이죠. 어쨌든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할 때도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좀 수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집권한 이후에 북미 수출이 조금 감소를 했죠. 물론 반도체는 지금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7조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HBM 공급이 2배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뭐 반도체 쪽 괜찮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인데 지금 일단 121선과 61선 이평선 부근에 있어요. 자, 이거는 항상 뚫기 어렵다는 장기 이평선으로 나뉘죠. 이게 이제 121, 그다음에 이게 이제 61선인데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으로 나누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지수가 상방으로 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된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아니면 지금 횡보를 좀 며칠간 하다가 살짝 하락 흐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에 관심도가 많이 적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적고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다시 가지고 오려면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코스피 차트예요. 아까 코스닥이랑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이제 61선과 121선 돌파한 이후에 약간 횡보 흐름이에요. 우리가 이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내려올 때. 이거 진짜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되돌렸습니다. 되돌렸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약간 정치적인 불확실성, 대내외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이 좀 관망세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일단 내려오게 되면 달러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그 수급들이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 수급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방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너튜브에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좀 관망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도 테마도 약간 어수선해요. 그리고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섹터군도 없다. 어떻게 보면 SK발 이슈로 인해서 유심, 교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상승하는 종목들만 탐색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하는 종목 찾는 꿀팁, 바로 전문가님의 오전 방송입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커뮤니티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쏙쏙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집중해 볼 만한 테마와 종목은 어떻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정말 어수선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뭐 개별적으로는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정말 많았잖아요. 네. 어떤 이슈와 키워드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주말 사이에 사실 가장 큰 이슈는 SKT였죠. 네, SKT. 지금 이 유심이 그 결제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출이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SKT에서는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요. 유심이 재고가 없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월요일 날 오세요. 지금 유심 교체로 지금 오픈런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유심이 없다 보니까 오픈런을 하셔도 지금 교체를 못하면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심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그 종목도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침 8시 40분에 하는 무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쪽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심 교체 관련 종목은 이 두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는데 점상으로 갔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뭐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유심 교체 관련 종목은 아니에요. 보안 관련주입니다. 보안. 자, 유심 교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재료 소멸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내일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안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섹터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통신이 들어갈 겁니다.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신으로서 뭐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보안은 필수적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거래소가 해킹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안, 통신 보안, 그리고 뭐 다 들어가죠. 보안은 대부분의 그런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대부분 다 보안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도 양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유심 교체 관련된 종목보다는 오늘 보안도 같이 가거든요. 보안 종목으로 보시는 게 낫다. 한싹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다가 계속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지금 그 전에 이 정도의 물량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세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보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다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종목으로 보자.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드림 시큐리티가 강세 흐름 보였죠. 예. 근데 사실 넥스트레이드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정규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지금까지는 약간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유심 교체 관련된 종목으로는 유심 교체 관련된 종목보다는 보안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다음은 이제 내달이죠. 예. 5월 달에 체코원전 최종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횡보 흐름,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빠르면 5월 7일이나 늦어도 22일까지 이제 승부를 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동안 체코원전은 그 전에 오래전에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계약이 늦어졌냐? 프랑스 전력공사죠. EDF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개월 정도 계약이 늦어졌어요. 지금 체코 전력공사 한수원과 우리나라 한수원과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반독점이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반독점 사무소는 EDF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각하면서 이제 곧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BICA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너튜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고 AI 관련 종목이죠.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원자력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수력 다 움직이죠. 친환경 에너지들. 근데 사실 그런 에너지들은 간헐적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이거 하나 남아요. 하나. 예, 요거 하나.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입니다. BHI. 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어요. 이 전고점을. 예,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돌파하는 것 치고는 여기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왔네요. 1,000억 원이 넘게 나왔네요. 근데 앞전보다는 거래량이 적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요 캔들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죠. 예.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못 버팁니다. 예, 못 버텨요. 근데 이걸 버티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이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강하겠죠. 이제 무서울 겁니다. 이런 거 한번 겪고 나면. 그럼 본전가 오면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구간 오면. 예. 근데 그 구간을 뚫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뚫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5월 빠르면 5월 7일이에요. 그때까지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5일부터였죠. 25일부터 지금 암호화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군들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막 이슈가 막 터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입니다. 예.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경기가 안 좋더라도 약은 먹고. 예. 그리고 밥은 또 먹잖아요. 그래서 식품 관련주, 통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다. 예. 지금
대내외적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안전하게 저평가돼 있는 그런 경기 방어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 나온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잠시 후에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체코 원전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뭐 유럽 쪽에서도 우리나라 그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수출해본 기업은 두산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찰 과정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테마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그리고 30날입니다. 이번 주예요. 이번 주. 이번 주에 미국 해군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방한. 그래서 조선에 관련된 협력, 그다음에 군함에 대한 뭐 협력이라든가 미 해군의 함정들 유지보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원래 미국의 조선소는 400개가 넘었어요. 400개가 넘으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20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20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인수 중이죠. 예, 특히 한화가.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서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예. 뭐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 이 세 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조선 업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1등이었죠. 글로벌적으로 1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뭐 LNG라든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에너지 정책과도 또 맞물려요. 예.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미국 내에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글로벌 1등은 중국이긴 한데 미국하고 지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거고 지금 이 조선 관련된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 나오잖아요. 이슈가. 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주가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최근에 한화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한화가.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조선 쪽에서는 뭐 미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조선 관련 종목이죠. 네, 하나오션입니다. 이것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자, 근데 돌파는 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어쨌든 방산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하나 전체적인 그룹주들을 전부 다 끌어올렸죠. 최근에는 또 태양광 관련된 하나 솔루션도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아직 시작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종목이 하나가 결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그 종목 가지고 매수, 매도 한 종목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단기 트레이딩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수급이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가요. 예, 가는 종목이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됐다. 예, 오늘 움직임도 약간 둔화된 모습이에요. 오늘도 변동성을 그리면서 양봉을 꽉 채웠다가 또 반납했다가 채웠다가 반납했다가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다만 52주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은 좀 호가창익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방한하는 이슈가 이 종목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줄 수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게 하나 오션만 그런 상황이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 그룹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고점을 다시 돌파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떨어지면 지금 대장주는 하나 오션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종목이 조정이 나오면 또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 물론 지금까지의 흐름만 봤을 때는 추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조선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도 잘 나올 거예요. 예, 매출도 잘 나올 거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뛸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만 지금 그동안 상승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상승 피로도가 약간 쌓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상승 모멘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왔을 때 그 주가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인맥주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그거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책주가 또 AI 쪽으로 편입이 많이 되면서 지금 다른 정책주도 지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점에서 또 잘 잡는다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힘들어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고요. 오늘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과 오늘 하루 3가지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보안 관련해서는 한싹 짚어주셨는데요. 해킹으로 SK통신사 그리고 알뜰폰까지 사용하시는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유심 각광 받았는데 하지만 유심은 단기적으로 사그라들 수 있는 종목이지만요. 사실 교체하면 끝이지만 보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종목 계속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테마는 바로 원자력 안에서 BHI 짚어주셨습니다. 채권 원전에서도 장애물이 모두 소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님과 수요일에 하는 너튜브 방송에서 이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 이미 짚어드렸습니다. 함께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선견지명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계속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에서는 하나오션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조선하면 대한민국인 것 같은데요.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심도가 높은 종목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부들 매일 오전 8시 40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 시청하셔서 함께 커뮤니티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지쳐있기보다는 더 공부해서 시장 좋아질 때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렇죠. 어떤 기법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기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가는 종목이 계속 가요. 예. 그리고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안전하기도 하지만 가장 적중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가야 될 종목이 계속 간다. 그래서 그 종목 하나 가지고 계속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종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정리하고 다음날 또 시초가 들어갔다가 정리하고 장중에도 또 좋은 타점이 나오면 진입해서 또 수익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종목 가지고 종가, 시초가, 뭐 장중 단타 다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5일선 매매입니다. 자, 5일선 매매는 다른 말로 단기 매매선이라고 그래요. 예,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만 봐도 주가 지지부진하잖아요. 답답하고 흐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죠. 이슈 한번 뜨면은 매수 확 몰렸다가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다 팔죠. 이렇게. 이게 뭐 한 5분? 5분 만에 이거 10% 올렸다가 예, 또 10% 빼요. 예, 마이너스로. 이런 변동성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예,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 매매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버텨요. 예, 이 종목이 확신이 있으면, 가야 될 확신이 있으면. 근데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물론 종목을 사게 되면 사실 객관적으로 못 보시죠. 대부분 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게 돼요. 예.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올라가야 될 이유만 찾죠. 내려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 매매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5일선은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에요. 우리가 HTS를 키면 이런 선들 있죠. 예. 선이 기본적으로 5일선, 뭐 11선, 하필이면 역배열로 그렸을까요? 예, 뭐 5일선, 11선, 뭐 21선, 61선, 120선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짧은 선이에요. 5일선이.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해요. 단기 추세선. 그래서 11선이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추세는 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5일선을 돌파하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일단 종목을 어떤 종목을 컨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계속 가야 되는 종목이니까. 자, 일단 1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300억도 잘 안 나와요. 요즘에 수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 보면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종목이거나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시총이 어떻게 보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들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시총이 적다라는 거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라고 해서 올라가는 탄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대형주는 방향성을 잡잖아요. 관성이 붙어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대형주도 충분히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약간의 수급과 탄력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좋은 시장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전부터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에도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도 안 좋으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자, 1거래 대금이 한 300억 이상은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300억은 우리는 종목이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 상승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력이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체력이다. 그래서 300억 이상 나와야 돼요. 장이 좋을 때는 500억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수급 자체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만 나와도 최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셔야 돼요. 예. 저도 보는 거니까.
자,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면 좋아요. 예, 뭐 AI나 로봇이면 좋겠죠. 예. 근데 지금 둘 다 약간 쉬고 있죠. 예. 요 AI 같은 경우는 정책주로 편입이 됐잖아요. 예. 뭐 나는 어떤 섹터 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 두 개만 고르시면 돼요, 일단. 오늘 이 종목, 이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 그럼 그게 대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을 봐야겠죠. 이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예. 관심도가 높으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질 거고, 거래량도 많이 터질 거고. 그게 가장 관심도 높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죠. 예. 보통 이제 HTS에서 보시면은 거래량 상위 종목 순위가 있어요. 거래 대금 상위 순위도 있고. 거기에서 보시면 아, 오늘 어디로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어디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는데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장 대장이 될 만한 그 종목 하나만 컨택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종목이 그 섹터군을 다 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할 때는 로봇을 다 끌고 갔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온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가잖아요. 그럼 반도체 다 끌고 갈 거예요. 예. 그래야 사실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우나 그러나 뭐 고우나 예,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야 좀 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근데 어느 지점에서 매수 타점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일단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 5일선인데 이걸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 20%, 25% 이렇게 올라가면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네. 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시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예. 물론 이 안에서 막 흔들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캔들이 시작이다. 이거 올라갔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작하는 종목들은 뭐 100%, 200%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크게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 되는 거예요. 예, 기준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장대 양봉의 기준은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예. 상한가도 상관없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당 도파는 사실 요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요즘에 하도 변동성이 커서. 근데 이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죠.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죠? 예.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지니까 사는 거고 여기에서 사도 돼요. 예, 눌림목에서 여기에서 사도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30%다. 상한가죠. 요즘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상한가 꽂는 경우도 많아요.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변동성이 원체 커서 그래요. 수급도 부족한데 수급이 한번 쏠리면 그냥 뭐 군중심리라고 해야 되나? 너도 나도 그냥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상한가 올라갔다가도 또 풀려서 또 한참 반납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변동성이 크다. 근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 매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매도를 돌파를 해. 매도가 나오는 걸 받아주고 나서 매수가 이긴 거죠. 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거래량이 요 안에서 놀 때는 안 터져요. 예,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도가 나올 건데 그 매도를 다 받아준 상태에서 매수가 더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뉴스도 나왔을 거예요. 예, 이슈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됐겠죠. 여기서. 예, 그러면서 돌파를 한다. 자, 오늘 BHI가 약간 이런 고점 돌파 구간이에요. 박스권 매매에서 약간 비슷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박스권 아까 차트 보셨죠? 거기서 박스권 흐름 보이다가 오늘 돌파를 했는데 돌파가 약간 탄력적이지 않고 윗골이 그리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양봉이 꽉 찬 양봉 상태에서 좀 강한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사실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도 장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은 끝나기 전에는 예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음봉이 있더라도 장 막판에 양봉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고요. 예. 분봉 캔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뭐 1분봉, 3분봉, 5분봉. 이게 캔들이 완전히 무너졌네. 추세는 안 꼈더라도 캔들 하나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캔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른다. 사실 그 캔들을 마무리하는 데는 10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봉에 있다가도 장대 양봉 만드는데 10분, 20분이면 돼요. 그래서 3시부터 출발해서 3시 20분까지 만드는 상황도 여러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캔들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형태로는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죠. 여기도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어디서 팔아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여기서 많이 팔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돌파하고 장대 양봉을 만든다? 또 가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흔히 말하는 잡주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1,000억 원도 안 되고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기술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역배열로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 뭐 61선, 21선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평선이 5일선.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이게 다 저항이에요. 이거 뚫고 장대 양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저항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이 정배열이라는 거는 반대의 경우예요. 5일선, 11선, 뭐 21선, 뭐 61선, 뭐 121선이 이런 식으로 정배열돼 있는. 아니면 정배열돼 있거나 정배열 초입 구간. 그런 위치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일단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정고점. 자, 그리고 역배열이죠. 역배열인데 여기에서 못 뚫어요. 정고점을. 근데 여기에서 뚫습니다. 여기서. 요게 15%짜리예요. 양봉이. 뚫고 나서 시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하죠. 자, 요 고점을 돌파하는 요 구간이 또 매수 타점이에요.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매수 타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매수 타점이 바닥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역배열이었잖아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시작되는 곳. 이런 데는 별로 사실 안 좋아요. 이미 올라간 거는. 물론 여기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먹거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죠. 그거는 오늘 교육방 함께 오시는 분들한테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움직이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다음 날도 시초가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날 종가도 가능하고 장중에 단타도 이 캔들에서 장중에 단타도 가능하고 종가도 가능하고 꽉 찬 양봉, 5일선 돌파, 그리고 정고점 돌파. 정고점 여기, 정고점을 돌파.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복합적으로 난 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가, 시초가. 그리고 나서는
사실 5일선 매매는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또 돌파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시세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날 또 종가 가능해요. 그죠? 그럼 다음 날 시초가는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캔들이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수익이죠. 예. 그럼 또 다음 날 종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캔들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는 돌파 못하죠. 예, 여기서는 돌파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시세가 시작되는 지금 여기 이평선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나오는 캔들이죠. 자,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그냥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냥 5일선 달 때마다 매수하시면 되죠. 예. 이게 핑크색이 5일선이에요. 이날도 핑크색 선 닿았을 때, 5일선 닿았을 때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에요. 예. 음봉을 만들었다가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요. 여기도 5일선 닿고 바로 움직이고, 그죠? 계속적으로. 이 파란 선이 11선이에요. 11선은 단기 추세가 안 끝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시면은 다 지금 여기도 5일선 밟고 5일선 밟고 다 올라갈 종목은 우리가 살 시간을 잘 안 줘요. 진짜 올라갈 종목은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보면 고점인데 그때 가서 나 사야지. 그리고 딱 사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러면은 또 하다가 또 빠지죠. 올라갈 때는 자꾸 의심해요. 이 종목을. 이게 올라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섹타군이 정말 좋은 섹타군이고 올라갈 종목이면 이런 식으로 계속 5일선 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약간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큰 만큼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도 어려움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의 손길 절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어지는 전문가님의 노하우 가득 담긴 히든 종목 잠시 후에 힌트 알려드릴 거고요. 또 앞서 알려주신 깜짝 보너스 종목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히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앞서서 사실 힌트 주셨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네. 오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항암제나 비만 치료제 등 되게 개별 호재들도 많아서 어떤 종목 담아볼까 궁금한데요. 오늘 네. 어떤 히든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는 한 가지 모멘텀만으로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중 모멘텀.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주성분이에요.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유일하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큰 폭으로 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화장품 소재, 그다음에 원료의약품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고 글로벌 20여 개 대리점과 계약을 했어요. 자, 이미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 영업이익만 계산했을 때 142.4% 전년 대비해서 상승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화장품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네. 차트를 보시면 별로 안 좋죠. 예,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 역배열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고점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저는 여기 고점도 돌파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오늘 종가로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는 오늘의 히든 종목, 하단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힌트, 이 종목들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